자라나는 아이에게 가족은 더없이 소중한 성장의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덜어는 불의의 사고나 또는 부모들의 이기심으로 아이의 선택과는 무관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TV생활법정 오늘의 사건은 이혼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유아 인도 청구 사건입니다. 대구광역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건을 일인 박순애 씨. 그녀는 얼마 전부터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데 의뢰인은 작년 11월에 경제적인 이유로 협의 이혼했고 하나뿐인 아들은 시어머니가 맡아 키웠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다는데 지난 10월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자 자신이 아들을 키우길 원했고 전 시어머니에게 그런 뜻을 전했는데 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애도 보러 오지도 말고 자기 집에도 오지도 말고 전화 통화도 못 하게 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애는 절대로 못 준다면서 나보고 강요를 하더라고. 그래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못 만나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의뢰인. 그녀는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데 아이 아빠가 이제 돌아가셔가 안 계시는데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 안 합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참 엄마가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내 품으로 데려와서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엄연한 친모다.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아이를 당장 불려달라. 한편 6년 전 자식마저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 대신 지금껏 어린 손자를 키워온 사건 상대방 최호경 씨. 아들 뒷바라지와 손자 키우는 낙으로 살아온 상대방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 정말야, 왜 대답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상대방은 이혼한 전 며느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지막 삶의 희망인 손자를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뭐라 했는데? 뭐라고? 내가 어떻게 금이 오기야 키운 자식인데 지가 지금 와서 아가 죽으니까 돈이 욕심이 나서 탐이 나서 그 가는데 나는 못 줍니다. 한 번 버린 자식을 두 번 내가 주면 두 번 버리고 가면 나중에 우리 어떠한 상처를 받으려고 난 절대 못 줍니다. 내가 키웁니다. 자식마저 버리고 가출했던 며느리였다. 지금까지 키워온 손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혼한 며느리의 유아인도 청구 사건. 생활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본 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지금 주장하는 청구 취지는 무엇입니까? 네, 의뢰인은 지난 95년 상대방의 아들과 결혼해서 슬하에 일남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의뢰인 남편으로부터 계속되는 폭행이라든지 또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2002년 5월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친권자인 남편이 지난 10월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기에 이제 의뢰인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키우던 상황하고도 달라져서 아들의 자기 친권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데려와서 보다 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제대로 키우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시어머니는 마치 가족과 아들 다 버리고 나갔던 여성으로 우리 의뢰인을 매도하면서 절대 의뢰인의 아들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의 사망에 따라서 사건 본인의 친권자로서 유아의 인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대방의 답변 취지는 무엇이죠? 우리 상대방은 3살 때부터 아이를 직접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8살이 되어 있을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98년에 집을 나갔고 2002년 5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했고 친권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상대방이 아들을 가슴에 묻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자 의뢰인은 양육권을 주장하고 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만약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친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출로부터 협의 이혼을 할 때까지 아이를 키워온 부양료 2,5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뢰인 그 당시 이혼할 때 그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남편하고 그 합의를 했었죠? 예, 우리 의뢰인은 결혼 기간 중에 남편이 제대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 동시에 이제 혼자서만 아이를 맡아 키우면 그 한 부모로서의 아버지에게 어떤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 현행법상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으므로 아이의 친권은 당연히 살아있는 생모인 우리 의뢰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양육은 친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아이를 되돌려달라는 의뢰인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대방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6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직후에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보상금이 나온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친권자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었고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우리 상대방께서는 우리 손주를 언제부터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우리 집에다가 3살 먹은 얼라를 의사 찌면은 뭐 살림 돈 나가는 거는 막 정리하고 이불 보따리 하고 하고만은 저 큰 누나 집에 갖다 놨다가 몸만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와서 3일 만에 그 3살 먹은 거를 3일 만에 놔두고 3일 만에 어머니 내 볼일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그 나흘 만인가 5일 만인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밤에. 네 어디고 하니까 어머니 저게 좀 잘 키우세요. 내 돈 벌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그 이후에 왔어요. 돈 벌어갖고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친권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 부부에게는 아이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의뢰인? 네. 그 의무를 전혀 하시지 않으셨죠? 아니요. 하셨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가 때로 아프다 그러면은 가보기도 하고 뭐 천만에 필요하면은 사주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무통장 입금으로 붙여줬어요. 그런 그래 소리는 했어요. 안 했고 왜 오라고 그런 말을 내가 안 했어요? 웃는데도 오라 해도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애가 무용하러 엄마하고 데리고 갈 때 얼마나 울은지 그거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 이제 처음엔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운동회 날 갈게 지는 태산처럼 믿고 엄마는 엄마 찾읍디다. 그래도 엄마가 나타나자니까 다른 아들은 막 그 엄마하고 손잡고 들어갔는데 지는 안 오니까 거기서 막 울고 하니까 선생님 달게가지고 그래 그 엄마 손잡고 무용으로 들어가는데 대리로 누나가 손잡고 들어가 무용까지 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사실 아이는 밥만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크는데요. 사실 의뢰인이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대방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고 아이가 필요할 때 의뢰인은 아이 곁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의뢰인이 생모로서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가출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사랑이 없어서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뢰인, 왜 그때 남편하고 싸우고 집을 나가게 됐나요?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요. 달서방 10만 원짜리를 이사를 가가 거기서도 계속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직장을 찾으려고 나가보지도 안 하고 계속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애는 가장으로서 그때는 생활인으로서 했잖아. 말을 예. 똑바로 하라고 택시했잖아. 택시 예. 언제 했어요? 우리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생활 책임을 전혀 지려하지 않는 게다가 또 빚까지 끌어안아서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의 우유값을 동량하는 나날이 계속돼야 됐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됐다는 생각에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모든 어머니들이 다 가출을 한다면 그리고 아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해결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집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었을 텐데요. 오히려 집을 나간 이후에 우리 의뢰인은 아이를 뭐 찾아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의뢰인을 자식을 버린 매정하고 비정한 어머니라고 매도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아이를 걱정하면서 아이와 함께하기를 늘 시도를 했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아이를 아끼고 또 아이를 되찾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요청합니다. 의뢰인 측의 증인 박순규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증인은 의뢰인하고는 어떤 관계시죠? 오빠 됩니다. 예, 지금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집을 나가서 마치 아이를 완전 버린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이렇게 의뢰인이 애 안 키우려고 그냥 어머니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생활 자체가 네. 너무 어려웠고 거기 회사를 못 다니고 자꾸 집엔 도둑장은 날아오고 이러니까 물론 뭐 상대방도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일을 못 했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예, 상대방 측 반대 신문하시죠. 그 의뢰인이 그때 그 상황에서 가출을 해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오빠가 보시기에. 가출하는 사람이 오직 있으면은 가출하겠어요. 그 조카가 지금 귀엽죠? 예. 그리고 잘 컸죠? 그러면 계속 우리 상대방 할머니께서 키우면 더 잘 클 수 있을 텐데요. 엄마가 안 계시는 것 같으면은 할머니가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계시니까 지금 할머니가 키우신다 해도 몇 년을 더 키우고 보장을 못 하잖아. 그러면 뭐 진작에 좀 아이를 키우려고 했거나 이혼을 할 당시에 양육권을 좀 주장하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무정한 어머니다. 친모로서의 권리를 버렸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동안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 과연 의뢰인은 친모로서 의무를 다했는가? 아이는 엄마의 소유물도 아니고 또 아이는 엄마의 어떤 장식품도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몸에서 나왔을 만큼 그냥 엄마의 생명이고 엄마의 일부입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봐왔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은 당연히 친엄마로서의 아이의 양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대방은 아이의 생모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가출을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잘 자랄 수 있는지 그 환경을 누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의뢰인은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증인이 얘기했듯이 잘 커오는 그 아이에게 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줘서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상대방의 손주가 얼마나 잘 크고 있었고 아이와 우리 상대방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할머니와 함께 학교 숙제를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도 할머니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다른 가정이라면 당연히 아이의 어머니가 지도해줘야 하는 일들이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저버린 어머니의 역할까지 맡아오면서 지금까지 아이를 밝고 건강하게 잘 키워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어느 아이보다도 바르고 똑똑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좀 사이좋게 잘 지내는 편이고요. 집에서 할머니가 많이 가르친 덕분인지 1학년 들어오면서 글자도 다 알고 그다음 또 받아쓰기 같은 거 간단한 거 해도 다 잘 알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참 많이 잘 가르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권을 행사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대방께서 의뢰인에게 아이를 줄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거는 동거하는 남자가 하나 있고 그 나갈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머슴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다방을 운행하면서 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못 보낸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거하는 걸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예, 우리 가 저들 아빠 살아 있을 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가 있을 때에
저들 엄마가 왔었어요. 그래 따라가려고 울 때 그래 하룻밤 데리고 가서 재고 보내라.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래 갔더니만 갔다 와서 저녁에 캐요. 그래 엄마한테가 자니 좋다 하니까 울었어. 내가 왜 엄마한테 가면 좋지 왜 울었어 하니 엄마는 할아버지하고 자고 나는 헌가하고 자라 해서 막 우니까 엄마가 저게 나를 안고 가 잤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사실이 그게 틀림없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남자지요? 예. 예. 나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하고 그래 이제 저 서울로 멀리 갔으니 찾지 마라 갑디다.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하고는 안 살라 거기서 갑디다. 그 너 언제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시어머니가 때리는 걸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죠. 너 언제 그러지 말라 시어머니가 그랬지.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순차로 그 길로 얘기하세요. 내가 파출소 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실 그 친권자라고 하지만 친권 상실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924조에 근거하면 친권 상실의 요건으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를 때는 친권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인이 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현저한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뢰인이 주장하는 친권은 무의미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동거 사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거나 할 뿐이지 눈으로 직접 다른 남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우리 이거 2번 가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상대방께서 할아버지라고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에게 크면서 상처가 얼마나 할머니가 크겠습니까? 지어내는 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것을 반드시 이 의뢰인의 동거남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의뢰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인이 상대방 변호인께서 그 함께 사는 엄마와 함께 책임을 사는 지실 수가 사람을 있습니까?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자로서 또 어머니로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마음과 달리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이에게 좀 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힘들고 고되지만 아이 키울 생각에 피곤함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씩씩하고 명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의뢰인은요.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 아이의 그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뢰인의 친권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능력도 없고 건강도 나쁜 칠순의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더구나 아이를 직접 낳은 생모인 이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친모인 내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 지금껏 잘 키워왔다. 전 며느리 행실을 신뢰할 수 없다. 양육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상대방이 더욱더 의뢰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 상대방의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난 바로 직후에는 아이를 키우겠다는 주장을 안 하다가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보상금을 타러 가려고 할 때 그 이후부터 지금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직업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러한 그 의도가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보다는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전 남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직계비속인 아이에게 상속된 것이고 또 보상금의 수령은 미성년자의 아이의 친권자이자 법정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진 의뢰인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상대방 측의 증인 김승호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증인은 우리 상대방과 어떤 관계시죠? 둘째 아들입니다. 예. 의뢰인을 그 증인이 그 보상금 때문에 만난 적이 있죠? 예,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아이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때 당장은 못 키운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왜 갑자기 의뢰인이 그 태도가 바뀌었죠? 보상금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보상금을 받게 된 시점 이후에 아이를 이제 키우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우리 증인은 저 의뢰인에게 이 그 보상금을 명의 신탁을 걸자고 얘기한 적이 있죠. 동생 죽고 나서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동생을 먼저 보냈는데 내가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애가 제가 알기로는 돌 좀 지나서 나갔는 걸로 아는데 나가고 애를 그렇게 나가고 이혼하면서 양육권도 포기하고 그 2번씩이나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어렵다고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돈을 잘못해가 날려버렸을 적에 또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는 누가 키웁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이 거론될 때야 우리 의뢰인이 그 아이의 친권자임을 알게 되셨군요. 예, 예, 그럼 의뢰인이 그 보상금 수령 권한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보상금이 구체화되기 전에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 의뢰인이 아이를 데려가되 시어머니 즉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신 적이 있죠. 어머님이 그동안 키우면서 애를 키우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네. 그 위로금 정도라도 줘야 안 되겠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아이를 못 주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건 역시 보상금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의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게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편이 그 돌아가셨을 때 그때 즉시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는 얘기 안 했었죠. 어쨌든 엄마인 내가 집을 나갔으니까 애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집을 나갈까 그 죄책감에 내가 말을 못 했는 거고 또 할머니 입장을 저는 또 생각해 줬어요. 이제 아빠가 할머니도 자식을 잃었는데 그 슬픔도 있을 건데 내가 내쫓자고 해서 내 아들까지 지금 당장 데려온다 그렇게 하면은 할머니도 적적하시고 힘들 것이다고 나는 그래 생각하고 아이를 당분간 놔둔다고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쓸 생각입니까? 이제 앞으로 그 돈을 갖다가 제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으면 지가 커서 내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돈을 헛된 데 안 쓰고 제가 애를 데려와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가 지금까지 쭉 그 할머니 밑에서 컸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가 지금 더 키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할머니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말이죠. 할머니가 지금까지 키워왔고 그 할머니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아직은 좀 건강하시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든가 이때까지 할머니 집에 놔둘 마음은 전혀 없습니까? 네, 그때 되면은 아이하고 저하고는 점점 더 생활하기 더 힘들어지고 적응하기도 더 힘들어져요. 보상금을 네.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 네. 상대방이 아이를 순순히 보내주겠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은 수용할 용의가 있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아니요, 이유를 이건 내가 법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의뢰인의 의사가 어떤지 아이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만 주면은 예. 돈은 필요 없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애를 데리고 오면 그 교육비며 나 혼자서 벌어서 그를 전부나 애를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그 돈에 모자라는 부분에 내가 보태서 예, 그 상대방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그렇게 아이를 꼭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가 의뢰인을 지금 불신해서 그러신 건가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신 건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뭐 지금이라도 그 의뢰인이 며느님이 정말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를 위해서 진짜로 어느 게 더 나을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내가 지한테 말하듯이 네가 홀로 서가지고 응?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내 두 말도 안 하고 다 애기 지금 다 줍니다. 다 주지만은 지금 현 상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가정에 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히 나는 그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 손자는 내가 어디까지나 내가 키워야 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 이후 친권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절대 믿을 수 없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보상금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과연 의뢰인은 보상금을 위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일까? 끝으로 그 의뢰인과 상대방 각자 그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할머니는 지금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잘못 쓸까 봐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오게 됐는데 그 돈을 제가 꼭 우리 아이한테 그거를 쓸 거라고 이 자리에서 저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 줍니다. 그런 환경 속에 못 주고 우리 손자는 71세 손 외동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주고 제가 키워야 됩니다. 네, 양측 변호인들 변론하시죠. 예, 우리 의뢰인의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께서 참 잘 키우셨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더 자라게 되면 숙제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또 뭐 사교육 문제라든지 이성교제라든지 할머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야말로 어머니가 젊고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 남편 사망에 따른 사건 본인의 친권자로서 유아 인도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상대방에 있어서 손주는 전부입니다. 종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생활해 온 그 기른 정이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생모를 주장하고 있고 친권을 주장하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뉘시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데 의뢰인은 낳고 3살짜리 아이를 버리고 나가서 이제 배상금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모종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 모성도 발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98년 가출한 이후 협의혼하기 직전까지 우리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간 양육비 상당의 부양료 2,52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생활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거리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온 정이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금방 아이를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친할머니가 뭐 친혈육이라 그래도 제일 가까운 어머니가 일단 키우겠다는 의사를 일단 밝힌 이상 양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할머니가 저 아들 죽고 나서 손자를 한 6년을 키웠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할머니가 키워야만이 옳지 않냐 이거지. 애만 낳아놓고 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울 마음이 없다는 거고 그동안 그렇게 나무라라 한 거는 이미 뭐 자식에 대해서 그런 거를 권리나 이런 거 의무 이런 걸 버렸으니까 이제 와서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직 많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면 할머니가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아이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생각이잖아요. 의뢰인의 양육권 요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 그렇다 73%, 아니다가 27%로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생활법정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양육권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마친 후 판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생활법정 재판부. 판결이 앞서 가장 중요한 아이의 의사를 묻기 위해 아이와의 면담은 시작되고 오랜 고심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는데 원래 그 일반 민사 사건하고 달라 그 가족의 어떤 신분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사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판결 전에 그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판결 선고에 앞서서 강제 조정하는 형태로 강제 조정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그 생모가 친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른 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할머니가 친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그 법이 이런 경우에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고 단독 친권자였던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친권 행사가 할머니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인 그런 그
생모한테 비록 이혼은 하고 그동안 따로 살고 있었지만은 생모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그 양육과 관련해서 일단은 친권자로 그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아이를 넘겨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인격체 또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그런 그 어린 아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에 충분한 어떤 사전 협의를 거쳐서 아이가 갑자기 환경이 달라짐에 따른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넘겨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아이의 친권은 의뢰인에게 주어지며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및 보상금에 대한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유아 인도 시에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하며 향후 상대방과 사건 본인과의 면접 교섭권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대신해 아이를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 2,52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아이 앞으로 그 보상금이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심으로써 결국 그 보상금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할머니의 재산도 아니고 그 생모의 재산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아이의 상속 재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아이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법정 그 대리인으로서 친권자로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할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상대방과 잘 그 상의해서 그런 그 아이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그 유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접 교섭권과 관련해서 의뢰인은 그 아이를 상대방에게 한 달에 2번씩 24시간 이상 그 면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형들도 모학을 하고 제사도 지 혼자 지내고 뭐를 한다니 내가 그게 마음이 더 또 아픕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 가슴에 묻고 손자마저 보내면 내가 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단정에 설 때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떠나야 안 되겠습니까? 아연데 앞으로라도 형들이 제사 때나 또 조카가 보고 싶을 때나 언제든가 찾아서 가서 보고 싶을 때 보고 제사 때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예. 재판부에서 한 강제 조정 결정의 내용을 들으셨죠? 어떻게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까? 네. 그 제사를 지금 할머니네 집에서 지내는 거죠? 예,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보내줄 거예요. 그 아이를 반드시 제사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분의 제사 그리고 그 아들인 아이의 참석 문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의뢰인이 아이만 데려가고 그 보상금을 탕진하고 결국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것처럼 판단된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 민법에 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아이의 지금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은 결국 법원에서 의뢰인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혼자 돈 버린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봤으면은 지 새끼니까 건네주는 게나 다 주고 이런데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기라. 그러나 판사님이 그래 판결을 했는데 내가 어쩌겠어. 아 갖다 잘 키우고
내일이라도 당장 저 집 사는 걸 나를 구경시키고 앞으로 우리 안 흔들릴 정도로 잘 키우고 그걸 바랬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카이까. 엄마가 이때까지 나한테 못해줬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빠가 없는 못까지 엄마가 다 해줄게. 이게 단순히 어떤 재산이나 어떤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 관계에 관한 결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 손자까지 보내면 그 상실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했거든요. 향후 또 엄마의 손길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엄마에게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TV생활법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분쟁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현명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